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상한 정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바이든에게 헌법을 무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의 83%는 국경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CIA와 MI6가 엉터리 간첩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작년부터 16개월에 걸쳐서 연방 기금금리를 5%로 끌어올렸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연방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불액이 약 1조 달러에 달하여 미국이 매년 국방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능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왼쪽 차트는 소시에테 제네랄의 앨버트 에드워드가 내가 수년 동안 본 가장 미친 매크로 차트라고 말한 것인데 지난 60년간 미국 비금융 기업의 순이자 비용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금융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금융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위 차트를 보고 너무 놀라서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시에테 제너럴 매크로 네트워크에 도움을 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차트는 정확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왼쪽 차트는 위의 차트를 좀 더 확대하고 순이자 비용을 10억 달러 단위로 표시하는 것인데 여전히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순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금리 변동과 순이자 비용 변동을 겹쳐놓은 차트이고 소시에테 제네럴 회의론자가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리세션의 지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순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이윤이 줄어들고 경제가 둔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비용이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에드워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기업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로 확보한 막대한 고정금리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사 대차 대조표에 변동금리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변동금리 예금이 높은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전략가는 기업들이 수익률 곡선을 역전시키고 더 높은 금리의 순수혜자가 되어 평소와 같이 이익에서 10% 이상을 공제하는 대신 작년에 이익의 5%를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하게 되면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폭락하고 리세션이 들어올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는 경제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법원의 헌법 해석이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면 대통령이 그것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명희 자유주의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좌파가 대법원에 대한 반항과 급진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분리주의자들이 권위주의적 언어와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개 서한에서 하버드 법대 교수 마크 튜시넷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에런 벨킨은 바이든에게 대중입헌주의 (Popular Constitutionalism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진 대법원 판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의 입학을 보장하는 어포머티브 액션을 불법화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극좌 교수들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평론가와 학자들은
미국 헌법에 대한 묵시적 경멸에서 공개적 경멸로 나아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교수 로자 브룩스는 MSNBC의 더 레이드 아웃에 출연하여 미국인들은 미국 헌법의 노예이며 헌법 자체가 이제 국가의 문제라고 선언하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MSNBC 해설자 엘리 미스탈은 미국 헌법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냥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대법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컬럼 The Constitution is Broken and Should be Reclaimed에서 하버드의 레이안 더플러 법학 교수와 예일대학교의 세뮤엘 모이엔은 헌법주의로부터 미국을 되찾기 위해 헌법을 급격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가 헌법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절차를 모두 초월한다고 선언하면서 학계의 특권 엘리트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든에게 자신을 헌법이 의미하는 바의 최종 중개자라고 선언하고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인 집행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83%가 바이든 취임 이후 7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국경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17%만이 현재 남서부 국경에 위기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기록된 수치에 비해 20%나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3년 현재 미국 전체의 성인의 39%가 국경위기를 인지하고 있고 공화당원의 65%가 국경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무당층 미국인의 39%가 국경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국경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민주당원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의 경우 2019년에 국경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39%였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39%입니다. 공화당 당원의 경우 2019년에 국경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52%였는데 2023년에는 65%로 증가했습니다. 무당층도 2019년에 32%에서 2023년에는 39%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원의 경우 2019년 37%에서 2023년 17%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미국 정보기관 CIA와 영국의 정보기관 MI6입니다. CIA와 MI6가 지난달 프리고진의 거짓 반란 쇼를 푸틴의 권력 장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내부자와 고위급 러시아인을 서방을 위한 스파이로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MC 바그너는 푸틴의 사병 집단이고 프리고진은 푸틴의 하수인입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푸틴의 군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쇼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CIA 국장은 바그너 반란을 러시아 체제의 균열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국장은 지난 주말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보계가 러시아 사회와 정부에 영향력 있는 수준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보고 있다고 청중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CIA 국장이 러시아의 첩부작전에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CIA 내부 조직이 러시아에 의해서 오염되어 정보력이 크게 떨어졌을 수 있고 둘째, CIA 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매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발적인 상상력 없이 CIA의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